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필자가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동영상을 사용하여 유치권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학원 강의 중간중간 필자가 집필한 책자를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발간된 필자의 유치권 책자를 가지고 강의한 내용인데 몇 차례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동영상은 필자가 강의실에서 실제로 강의한 내용을 편집해서 보내드리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필자는 최근 만화로 배우는 유치권 책자를 출간하였습니다. 현재 이 책자는 각 서점가에도 배포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유치권 책자의 완성으로 만화로 배우는 경매 관련 책자를 완성하였습니다. 명기로부터 시작하여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 부동산 등기, 유치권까지 오랜 기간 달려왔습니다. 이제 필자는 출판사의 마지막 요청에 의하여 MPL 관련 책자의 집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MPL과 관련한 책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자로 MPL을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그간 경매와 부동산 등기, 대법원 판례 등을 만화로 출판한 경험을 살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MPL 책자를 집필하려고 합니다. 자,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데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언제든 환영하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강의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여 들어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 강의는 강의 교재로 1시간 내지 1시간 20분 정도를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8건에서 10건 정도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강의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비대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이 완성되면 온거리에 계신 분들도 편하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럼 강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고 오늘 그 유치권을 하고 제가 그 물건을 하려면 좀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자, 유치권은 지금 이렇게 제가 7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잡아놨는데 쉬운 것은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라도 나 경매 인자 처음 시작했는데 잘 몰라요? 그 필요 없어요. 그 어려운 것이요? 아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내가 다 알아듣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히 기억이 안 되더라도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음에 유치권 물건이 나오면 나 설명을 막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제일 어려운 거는 하도 쓰다 본 게 이게 제일 쓰는 것이 제일 힘들더만. 지훈이 말 쓰는 것이 계속 똑같이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자, 먼저 유치권이라는 것이 뭐냐? 유치권이라는 것이 뭐냐? 그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유치권은 보통 요즘에 경매장에 가면 걔 무시를 하고 그래. 유치권을. 근데 법정이사건은 엄청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 변호사들도. 그런데 그 공식 여러분들은 법정시장권 분석하는 공식을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알았으니까 법정지상권은 99.9%를 갖다가 100% 정확하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그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권은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래서 어쩔 때는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판례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유치권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유치권을 전부 알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한 90%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리고 나 이거 10% 모르겠다.
이게 유치권이 성립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럼 그런 거 들어가지 마셔. 차라리. 그건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지 마세요. 10%는 남겨줘. 예? 왜냐면은 그 상대방하고 말하는 데서도 그런 데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노하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를 알 필요 없이 90%는 거의 분석이 가능해요. 내가 그래서 오늘은 100%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90%를 이주로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민법 유치권이라는 것은 민법에 나옵니다. 민법에 나오는데 320절로 보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 우리가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경찰서 지금도 유치장이라고 합니까? 그 여기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유치장 한번 안 가봤어요? 오사장님 안 가보셨어? 다 옛날에 사장님도 갔다 오셨죠? 유치장 안 간 사람은 그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이요. 다 술 먹고 그때 통행금지 있을 때잖아. 옛날에는. 예? 지금 이 말씀 드린 게 웃는 양반들은 연식이 있는 양반들이요. 그때 술 먹고 다 그 통행금지 시간 걸리면 어디로 가요? 전부 유치장으로 갔어. 하고 하룻밤 자고 통행금지 끝나면 내주고 그랬잖아요. 술 먹고 깽판 부려가면은. 그래서 그게 뭐야? 유치. 잡아놓는 거예요. 못 나고 술 깰 동안 잡아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요? 카센터로 가잖아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 카센터로 갑니다. 그러면은 카센터에서는 수리를 해가지고 지가 갖는 카센터가 갖는 거 아니라 누구한테?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돌려받으려면은 자동차 주인은 뭐야? 카센터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 수리비를 줘야죠. 수리비 안 주면은 카센터에 차를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 안 내준다고. 물론 아는 사람은 이제 야 저녁에 갖다 줄게 좀 내줘라 하면은 저녁에 갖다 준다고 하면 저녁에 안 갖다 줘도 유치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와보면은 일단은. 그래서 항상 유치권은 뭐예요?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점유가. 그래서 이걸 보면은 또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미리 설명합니다. 이때 자동차가 이 카센터에 맡겨져 있어도 주인은 누구야? 주인은 카센터요? 자동차 소유자요? 자동차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 이게 지가 맡기고 있을 뿐이지. 지가 카센터가 맡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건물도 뭐예요? 내가 건물을 누구한테 시켰어? 지으라고. 근데 그 건물은 누구 거예요? 소유자는 나잖아. 근데 유치권자는 누구야? 건축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을 갖고 있어도 소유권은 내 거예요. 내가 또 그걸 우리 오 사장님한테 윤 사장님한테 막 팔 수가 있어. 소유권 넘어갈 수 있어. 유치권이 있어도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유치권은 막 점프해갖고 넘어가요. 근데 유치권도 뭐예요? 같이 따라가. 소유권이 100번 넘어가도 유치권은 우리가 그 예전에 그러잖아요. 벼룩 있잖아. 점프 잘하는 거. 벼룩이 뭐야? 점프 뻥뻥 날아가는 사람. 그게 유치권도 벼룩이나 똑같아. 소유권은 계속 소유권이 A, B, C, D, E 이렇게 있어도 소유권이 넘어가요. 넘어가면 유치권이 원래 얘가 있었어. 그러면 유치권도 여기서 어디로? 이리 넘어가고 또 여기서 이렇게 계속 점프를 해요. 100번을 가든 1000번을 가든 유치권 안 없어져. 그래서 유치권이 무서운 거예요. 유치권이. 그래서 좀 전에 말했지만은 유치권을 갖고 있어도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 원래 주인이, 자동차 주인이 갖고 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 그거면 유치권은 개념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카센터 주인은 뭐예요? AS 한 돈을 받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은 내 거라고 했잖아. 차 주인이잖아. 근데 돈을 안 갚았다 해갖고 유치권자 카센터 주인이 내 자동차를 갖고 막 지가 렌탈을 해줘버리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 하면은 고발당해, 나한테. 자동차 주인한테. 그 점유만 하고 있어야 돼, 점유만. 그러면은 카센터가 내가 그래서 카센터 주인이 자기가 카센터가 한 200평이요. 근데 200평에 차 200대 들어가면은 돈 안 주면은 할 수 있어, 없어? 쟁여놓을 데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차로 쟁여놓는 것이 부담이 되잖아. 장소가 넓고. 그 다음에 또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장을 싹 막고 있으려면 힘들어. 그래서 유치권을 갖다가 유치권으로 경매를 넣는 거예요. 경매로 넣으면 그게 뭘로 바뀌어요? 그 자동차나 집이 돈으로, 금전적인 돈으로 바뀌어. 돈 많은 게 보관하기 힘드신 분 계세요? 많으면 다다, 우리 둘째 말대로 야 용돈 얼마나 줄까 하면 다다익선 글들만. 많으면 많을수록 상관없어. 통장에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유치권을 갖다가 경매를 드는 거예요. 유치권으로. 유치권으로 경매 내는 걸 뭐예요? 형식적 경매. 공유물 분할 청구서 정도 공유물 갖고 있는 사람도 경매를 넣으면 그게 형식적 경매라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금방. 예?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를 써놨어 내가. 자동차. 예? 그래서 전혀 또 324를 보면 선관 의무. 선관 의무가 뭐예요? 선의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될 의무. 좀 전에 카센터 주인이 자동차 주인이 AS 비용을 안 준다고 해갖고 지 마음대로 렌탈 해줘 불고 하면은 안 된다 했잖아요. 그거요. 그거 해보면은 뭐예요? 유치권자는 카센터 주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동차를 점유해야 한다. 바꿔서 이해하는 거. 유치권자는 카센터 주인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가 누구예요? 자동차 주인의 승낙 없이 자동차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예? 그러나 유치물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래야지 한다. 자동차를 카센터에 맡겨놨는데 내가 돈이 없어 못 찾았어. 그런데 걔가 막 옆에서 불나고 뭐 하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홍수가 나면은 딴 데 빼놔야 되잖아. 그런 거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 멋대로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그럴 때는 문제가 된다. 가지고 유치권자가 전 이하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채무자, 자동차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관 의무라고 그걸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보통 기본적으로 경매책자에 보면은 세 가지, 네 가지가 나와요. 근데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야. 내가 판례 책자를 대부분 판례집 이 몇십 년, 60년 정도를 해놨더니 기본적으로 나도 공부할 때는 이 네 가지를 갖다가 보통 그랬어요. 뭐?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대해 생길 것일까?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까? 타인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까?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이 없을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뒤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기본의 기본이야. 우리가 맥주집에서 맥주 시키면 땅콩 기본 주세요면 땅콩 안주 하나 하고 맥주 2병인가 뭐 3병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기본이야. 그런데 이게 아니라 몇 개? 내가 판례책에다 여러분들이 있어요. 판례책에도 10개. 이게 10가지예요. 이 10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사를 했어. 공사업자로서. 그러면 유치권을 갖다 성립하게 만들려면 10가지를 갖다가 다 맞춰야 돼. 10가지를.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경매를 받았어. 그리고 유치권을 깨부셔야 될 일이야. 그럴 때는 뭐야? 10개 중에서
이 10개 중에서 한 개만 깨부시면은 유치권이 와르르. 이거는 뭐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 아니라 OR이 아니라 AND 다 이걸 성립을 하고 있어야 돼. 이 10가지를. 그래서 10가지를 갖다가 성립을 해야 되니까 유치권 깨부시기가 쉬워요? 아니면 유치권 주장하기가 더 쉬워요? 깨부시기가 훨씬 쉽지. 깨부시는 사람은 그냥 저가 뭐 있으면 깨부시면 딱 던져, 돌멩이 하나 던지면 아무데나 막 깨지잖아. 근데 거기 막을 사람은 유리로 된 걸 막으려면은 전체를 막아야 되잖아. 예? 이게 유치권을 깨부시기가 엄청 쉬운 거예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깨부셔. 2개 깨부시라고 하지 말어. 유치권은 뭐예요? 대세권이라고 해. 대세권. 이 대세권이 뭐냐? 대세권이 뭐냐? 대세권은 뭐라 하냐면 권리의 내용이 특정의 보호 법익을 직접 침해하도록 그 혈액의 모든 사람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나왔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좀 전에 말했지만은 소유자가 이렇게 계속 A, B, C에서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소유권이 이전한다 해도 유치권이 뭐야? 유치권이 얘가 있다 했잖아요. 유치권이 따라서 간다 했잖아요. 예? 따라서 가. 이게 대세권이다. 그래서 유치권은 계속 따라서 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유치권이 대세권이라는 것은 특정의 보호 법을 직접 주면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이게 소유권이 계속 바뀌어도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세권이라는 것은 이게 써놨잖아. 내가 또 이렇게 해놨어 표시를. 예? 소유자가 이렇게 계속 소유권이 옮겨가도 유치권자는 계속 똑같아.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대세권을 그런 뜻이라고 알고 대세권을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나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 예? 그래서 여기서 누가 더 유리하냐? 유치권을 깨부시는 사람이 유리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유치권은 겁을 낼 필요도 없지만은 너무 무시해도 안 돼. 유치권 무시에다가 큰 코 다쳐요. 유치권 내가 무시에다가 다시 경매 나온 사례도 해줬죠? 내가 나한테 사기친 애기 그 친구도 내가 해줬잖아. 예? 그래서 유치권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유치권이 뭐냐면 이제 민법상은 유치권인데 지금 우리 그 경매에서는 뭐냐면은 유치권 하면은 민법상의 유치권만 말한다고. 민법상 유치권. 거의 유치권 보면은 경매 책자 보면은 이 민법상의 유치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깊게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돈 버실 기회를 더 가지려면 뭐예요? 유치권을 상법상 유치권을 알아야 돼. 많이는 자주는 안 나오지만은 이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유치권은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돼. 민법상 유치권하고 상법상 유치권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경매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면은 민법상의 유치권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큰 거 다쳐. 자, 이제 봅시다. 민법상 유치권은 이런 조문이 321, 322, 323, 324, 325, 26, 27, 28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조문이 있어. 그래서 그거는 조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옵니다. 유치권의 결련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련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바꿔보라. 뭘로?
관련 또는 관계, 관련이나 관련성 이렇게 바꾸면 돼. 관련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법 조문은 어렵게 써놔야지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그래야 변호사가 필요하고 판사가 필요하고 그래. 지들끼리 먹고 살라고. 이게 나는 역적이요. 이렇게 풀어갖고 말을 해주면은. 그래서 관련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게 관련성이구나. 관련은 우리가 알잖아 다. 너와 나의 관계. 예? 관련.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거의 99.99%요.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하시고 자, 좀 전에 그 유치권은 두 가지라 했어요. 민법상 유치권, 상법상 유치권이라 해서 그 기억을 딱 하시고 이제 관련성 나옵니다. 자,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유치권이 이제 나옵니다. 유치권이 뭐냐면은 채권이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해 생길 것일 것. 이 말이 가장 중요해.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공사업자 갑이 이 건축을 했어. 이걸 건축을. 이거 누구야? 소유자가 을이에요. 소유자. 그러면은 공사업자가 이렇게 쓰면 을이 이거 말고 또 2층짜리 건물도 있고 뭐 3층짜리 건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단층보다는 이게 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더 있을 거잖아. 2층, 3층이. 목도 좋은 데가 있고. 그래서 유치권? 헐, 날 여기다 않고 난 여기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좀 전에 카센터로 하면은 내가 뭐 폰이 아니라 뭐지? 프라이드를 조그만 차를 맡겨놨어. 카센터에다가.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학원용으로 쓰고 내가 진짜 쓰는 거는 벤츠를 이제 써. 그러면은 카센터 입장에서는 뭐예요? 프라이드 조그만 거 그걸 잡는 거 유치하고 있는 게 나아? 아니면 벤츠를 유치하고 있는 게 나아? 벤츠가 훨씬 더 낫잖아요. 근데 카센터 입장에서는 벤츠를 AS 안 했어? 프라이드를 했어. 그래서 걔는 프라이드만 잡을 수가 있어. G가 공사한 거, 아니 AS 한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사업자는 뭐야? G가 공사한 이것만 할 수가 있어. 이게 지금까지 말한 것이 민법상 유치권이야. 그런데 봐요. 여기 써있잖아. 채권이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해 생길 것. 이게 뭐예요? 내가 프라이드를 맡겼으니까 프라이드만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민법상 유치권은 뭐예요? 민법은 사법이라 했잖아. 사법. 개인과 개인 관계. 그래서 민법상 유치권은 뭐예요? 개인 대 개인이야. 이게. 그런데 상법은 뭐예요? 상법은 개인과 개인이 아니잖아. 이거는 상법은 상인 대 상인이잖아. 예? 상인 대 상인. 그러면 좀 전에 자동차로 이야기해봐. 이제 자, 내가 프라이드 조그마한 걸 갖다 맡겼단 말이에요. 프라이드를. 그런데 이 사람이 프라이드를 맡긴 주인이 렌터카 사장이야. 렌터카 사장. 렌터카 사장은 상인이잖아요. 개인이 아니잖아. 그럼 이 사람은 프라이드뿐만 아니라 벤츠도 갖고 있고 뭐 다른 차도 막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데도 갖고 있고. 그런데 카센터 입장. 카센터도 뭐예요? 상인이야, 개인이야? 상인이잖아. 그러면 상인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프라이드가 아니라 벤츠로 잡아버려야지. 왜? 상인 대 상인은 이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생긴 것이라는 것이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상인이고 이 사람은 개인이거나 이 사람이 개인이고 이 사람이 상인이나 둘이 다 상인이 아니면은 안 돼. 이게 상법상 유치권이 적용되려면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가 상인이어야 돼. 상인이가 장사하는 거 말고 우리 상법상 사업자 등록증 있고 막 그런 거 상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가능해.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물건 가져갔어, 가게에서. 근데 개인한테 줬으면은 사모님들은 회사잖아. 그런데 거기 가져간 사람은 개인이거든? 그럼 상법상 유치권이 안 돼. 근데 페인트를 많이 줬어. 엄청나게 몇 억을 줬어.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상인이에요, 상인. 건축업자요. 그러면은 뭐예요? 상법상 유치권이라 그 사람이 건물을 한데 거기다가 유치권을 해도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데다가 도전 갖고 좀 거기 도전 목 좋은 데다가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법상 유치권이니까.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신 분은 가만히 손 안 들었어.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민사유치권, 상사유치권 결련성은 좀 전에 관련성이라고 했잖아. 법률로 규율한 특정한 행위와 이에 반드시 결부된 행위가 서로 얽혀 관계를 가지게 되는 성질. 그래서 관련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틀림이 없어. 응? 자,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사업자. 민사유치권은 공사한 목적물에만 유치권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사한 목적물이 아닐 때는 유치권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상사유치권은 뭐예요? 이거하고 약간 틀려가지고 상사유치권은 공사한 목적물이나 공사한 목적물이 아니더라도 양쪽 다 상인들이니까 지 입맛에 맞는 대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김 사장님 거래했는데는 김 사장님이 상인이 아니요? 상인이시잖아. 상인이요. 그러면 관련 회사? 김 사장님하고 관련 회사가 상인이 아니요? 상인이요. 그런 걸 아셔야 돼. 그러면은 예. 예. 그러면 건축업자가 예. 소유주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응? 건축업자가 건축업자가 소유주라고? 시공업자가 아니고 건축업하면서 자기 이제 공사를 남한테 자기가 자기 것 지은다고? 맡겼다 이게. 그래서 나는 그 상사 저기 됩니까? 건축업자 상인이요? 상인이 아니요? 상인이잖아. 네. 건축업자도 봐가지고 상인이냐 상인이 아니냐에 따라 틀려지지. 상인 대 상인이면은 상사유치권이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그 집을 짓는데 짓는 사람이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예. 근데 그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 시공업자한테 의뢰를 했는데 시공업자가 유치권을 행사를 할 것 같으면은 그 건축업자가 지금 하고 있는 목적물 말고 다른 게 있으면 거기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사장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건축업자라겠죠? 건축업자하고 소유주는 틀리잖아. 소유주하고 건축업자가 똑같다고? 그럴 수 있죠. 예? 건축을 하는 사람은 자기 땅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소유자구만.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뭐야? 상인이에요? 상인이 아니에요? 상인이잖아. 상인이고. 상인이 누구한테 맡겼어? 공사업자. 상인이에요? 상인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 민법상이요? 상법상이요? 설명 안 해도 되죠? 응?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기냐? 상인이 아니냐? 우리가 마을 구도로 회사 있습니다. 회사 있지만 뭐해? 사업자 등록이 다 있어야지 진짜 상인이지. 우리가 사장님 부르잖아. 근데 다 사장님 아니잖아. 사장님 아닌 사람한테 사장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민사하고 상사는 이렇게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유치권은 채권이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해 생긴 것, 즉 공사를 한 목적물에 생긴다고 했는데 상사 유치권은 공사하지 않는 목적물에도 가능하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나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피담보 채권이 나오잖아요. 피담보 채권이 뭘까? 에? 피담보 채권이 뭐예요? 내가 몇 번 여기 뭐 어디다 막 해놨었는데? 에? 받을 돈도 맞지만 공사 대금, 공사 대금이라고 생각해. 근데 꼭 이렇게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 이래야지 모르지. 그래야지 한두 명이라도 더 몰라야지 지가 먹고 살잖아. 어떤 놈들이. 이게 피담보 채권, 판결문에 다 피담보 채권이 나와. 이게 공사대금이야. 그냥 피담보 채권이 나오고 공사대금이라고 따르면 다 알잖아. 근데 피담보 채권이라면 95% 몰라. 그래 지그들이 먹고 살지.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연관계를, 목적물은 뭐예요? 공사한 거하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상사유치권은 결연관계를 요하지 않는다. 관련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 자, 이거 해놨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다가 피담보 채권은 공사 때문에 하도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이렇게 내가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라도 판례에서 피담보 채권 나오면 공사대금 이런 것도 다 바뀌어야 돼. 판례 굉장히 어렵게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바뀌어. 그래야 지그가 밥줄이지. 지금 밥줄이니까 안 바뀐다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필자가 학원에서 강의한 만화로 배우는 유치권 관련 책자의 일부를 통하여 유치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